0.25%포인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작은 숫자가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조용히 흔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2026년 6월, 일본이 딱 이만큼 금리를 올렸을 뿐인데 한국 투자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본 금리 올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2024년 8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계좌가 녹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작은 금리 인상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내 돈까지 흔드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를 과장 하나 없이 전부 풀어드릴게요.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딱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정말 작죠? 그런데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일본 금리가 1%를 찍은 건 1995년 9월 이후 무려 31년 만이거든요. 이번 결정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표결은 7대1 아사다 토이치로 이사 한 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경기가 꺾일 위험이 물가보다 더 걱정된다는 이유였죠. 게다가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이번으로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습니다. 현직 총재 없이 열린 첫 정례 회의였어요. 그만큼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왜 31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들썩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이란과 종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일본은행은 지금이다 하고 금리를 올린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본 사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일본 국내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이 묶여있는 거대한 도박판을 건드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도박판의 이름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금리가 거의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싼 엔화를 빌려서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곳에 투자해 온 거예요.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더 비싼 데 굴리는 거죠. 엔화가 약할 때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문제는 엔화가 갑자기 강해질 때입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환차손까지 겹치면서 너도 나도 한꺼번에 자산을 팔고 엔화를 되사려고 달려듭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중간값 추정으로 약 40조 엔, 우리 돈으로 수천억 달러, 넓게 잡으면 그 수십 배까지도 봅니다. 정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BIS조차 규모를 추적하기가 악명높게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예요. 이게 말로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터진 적이 있어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시장에서 공포의 월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입니다. 시작은 며칠 전이었어요. 일본은행이 7월 말 금리를 0.25%로 올리자 엔화가 한 달 새 14%나 급등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고용지표까지 나쁘게 나오면서 불안에 불이 붙었죠. 그리고 8월 5일 둑이 터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12.4% 폭락했어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8.77% 빠지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는 장중 65까지 치솟았고 비트코인도 약 24%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니케이는 10% 넘게 반등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안 올리겠다고 달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진정됐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고작 0.25% 금리 인상이 어떻게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에 있습니다. BIS는 캐리 트레이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증기롤러 앞에서 동전을 줍는 것. 평소엔 동전을 줍듯 작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지만 한번 삐끗하면 증기롤러에 깔리듯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본능이 불을 붙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손실을 이익보다 약 2배 더 아프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 손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성보다 공포가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군집 행동입니다.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비상구로 뛰면 진짜 불이 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모두가 따라 뛰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엔캐리 포지션에 몰려있다가 한 명이 팔기 시작하면 우르르 따라 파는 거예요. 게다가 급히 돈을 메우려면 가장 빨리 팔리는 자산부터 던지죠.
그래서 빅테크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2024년 8월 그날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그때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지 보겠습니다. 원화와 엔화는 환율 움직임이 거의 똑같이 갑니다. 상관계수가 약 0.97,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엔화가 강해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도 빠져나가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직접 충격권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비트코인은 약 23%에서 31%까지 출렁였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상관관계일 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2026년 6월 인상 때는 이미 시장이 다 예상했던 터라 비트코인은 2%대 하락에 그쳤거든요. 충분히 예고된 충격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긴축의 도미노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달 뒤 한국은행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2.5%. 일본에서 시작된 불씨가 곧 내 대출이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달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본 금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엔과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당 155엔 아래로 엔화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포지수 VIX입니다. 이 수치가 30을 넘어 급등하면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예요. 셋째, 일본은행의 입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명확히 시사하면 잠잠하던 청산 위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위험한 포지션은 이미 한 차례 정리됐고 이번 인상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그때 같은 충격이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종목을 사라는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휘둘리지 않는 눈을 갖자는 겁니다. 결국 0.25%라는 작은 숫자가 세상을 흔든 건 숫자가 커서가 아니라 그 숫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 바로 군집 행동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리 하나만 알아도 다음에 시장이 출렁일 때 여러분은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어요.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